오늘은 박효충 회장님으로 그 승격하신 박 회장님의 그 20년 중계 경력 중에 라떼 시절 중계 이야기. 또 지금 진입하는 분들은 생각하기도 어려운 네. 그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중계 이야기. 그러니까요. 근데 진짜 많을 거예요. 아마 저도 마찬가지고 네. 진짜 2000년대 초반 이럴 때랑은 지금이랑 시장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얘기하면 재미있을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우리가 항상 이제 뭐 라떼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로 너무 구닥다리 얘기 아니냐, 그리고 뭐 그런 얘기는 심지어 듣기 싫다, 그런 느낌도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뭐 함부로 또 얘기해야 될 게 아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긴 드는데, 아무튼 뭔가 그 중에서라도 조금 더 재밌는 얘기가 있다면 골라서라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정말로 지금 현재 뭐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뭐 계속적으로 뭐 2014년 이후로 계속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중개사들도 도리어 이제 그 놀라는 거고, 동시에 뭐 여기 어떻게 이제 방향을 잡을지 뭐 뭔가 헷갈리는 어떤 것도 있는데, 뭐 과거의 어떤 부동산 이제 시장은 사실 항상 굴곡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올라가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올라가고 약간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생각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뭐 중개도 하고 그랬던데, 지금은 도리어 거의 뭐 매도자 우위 시장이다 보니까 뭔가 중개의 어떤 방향이 도리어 한쪽으로만 치우친 형태로 계속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아무튼 옛날이나 지금이랑 뭐 부동산 시장 자체도 많이 달라졌고, 중개 시장도 뭐 달라졌죠.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중개 수수료도 달라지고 뭐 크기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또 소비자도 원하는 어떤 수준 자체가 굉장히 높아진 거죠. 과거에는 뭐 좋은 매물 그냥 골라준다 그런 느낌이 강하다면, 지금은 좋은 물건을 또 골라줘야 되고, 또한 이제 거기에 대한 뒤처리에 대한 부분도 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서비스도 있는 거고, 뭔가 부가적인 부분에 대한 기대도 또 동시에 있는 것 같고, 아무튼 옛날 얘기죠 뭐. 네. 그래서 요즘은 사실 그러니까 그 회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회장님 연령대에 있는 분들이 하도 라떼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네. 옛날 얘기를 제가 못 하겠는 그런 분위기가 좀 이렇게 조성되는 게 있는데, 사실 옛날 얘기 중에 재밌는 얘기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예 대놓고 라떼 시절 중계 이야기를 해보자. 네. 평소에는 사실 이제 하기 어려운 하려고 그러면은 뭔가 그런 시선, 또 라떼 또 왜 그래? 그렇지도 않은데 오히려 이제 그런 시선 받을까봐 뭔가 지레 뭔가 얘기하기 어려운 옛날 얘기, 재밌는 얘기 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오늘은 작정하고 라떼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첫 번째로 회장님께서 그 처음부터 중개업을 상업용 부동산으로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사실 전혀 다른 분야에 심지어 외국인 대상, 한남동, 이태원동 이런 데 있는 주택으로 시작을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또 30대 초반에 그 혈기 왕성하실 때 열심히 또 다니셨겠어요. 거기 이태원동, 한남동. 진짜 그렇죠. 일단 처음에 그 시장 자체는, 중개업 시장 자체가 사실상 뭐 편견이 있었던 시장인 것 같아요. 편견이라는 게 중개 시장 자체가 뭐 뭔가 약간 뭐 사자까지는 아니지만 이상한 사람들도 중개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위주로 되어 있다. 또 중개 사무실에 들어가면 뭐 컴퓨터 뒤에 탁, 모니터 뒤에 탁 앉아가지고 게임하고 있다. 뭐 고스톱 치고 있다. 뭐 대부분 보면 앉아가지고 영업을 뛴다. 뭐 특별하게 뭐 온라인적으로 뭘 하지 않는다. 약간 뭔가 부정적인 시각이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리어 제가 이제 30살에 이제 부동산 시장에 이제 진출을 했는데, 들어갈 때 심지어 부모님조차도 너 왜 부동산 중개업을 하려고 하니? 왜 중개업을 하려고 하니? 그리고 현대건설 이제 때려치고 이제 들어갔는데, 멀쩡한 직장.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래요? 멀쩡한 직장 내버려 두고 왜 또 때려치고 그렇죠. 부동산 중개업을 한다고 하니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다. 그건데 결국은 뭐 여차저차 이후로 이제 중개업 시장에 탁 진출했는데, 사실상 진출하면서도 내 스스로 약간 자신감이 없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즉 무슨 뜻이냐면, 내가 갖고 있는 공인중개사 타이틀에 대해서 자신감은 자부심이 약간 약했던 거죠. 즉
뭐 남들이 보기에 야, 너 뭐 복덕방에서 일하는 거 아니야? 뭐 약간 그런 류의 시선들, 얘기들 뭐 그런 거를 들으면 내가 과연 이게 이겨낼 수 있을까? 혹은 아씨 여기 당당하게 아니야 임마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안 한 거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뭐 물론 외국에서 이제 조금 이렇게 공부하면서 언어도 조금 배운 것도 있긴 있지만 그런 어떤 관점에서 조금 써먹는 것도 있고 특히나 조금 더 한국에서 부동산 쪽으로 조금 더 서비스적으로 질적으로 높은 어떤 외국인 대상 부동산 시장에서 일을 하면서 배움도 갖추는 게 낫지 않겠나. 또한 그런 쪽에서 일을 하면 타이틀적으로 남들 보기에도 젊은 친구로서 보이기에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것이 사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외국인 대상 중개 시장에 한번 들어가서 시작을 한번 해보자 딱 했던 거죠. 그런데 뭐 중개가 다 중개지 뭐. 그러니까 뭐 여기서 중개가 중개라는 얘기가 뭐 수준이 낮다 그 뜻이 아니라 영업은 영업이 열심히 발품 팔아야 되고 영업 뛰려면 해야 되고 성북동 집에 찾아가다 띵동 저 부동산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저기 혹시 집 안 내놓으시나요? 무식하게. 그거보다 진짜. 진짜 성북동에서 이제 매물 작업을 그런 식으로 그냥. 그렇게 돼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건물을 이제 성북동에서 집을 저기 신축하고 신축 리모델링도 하고 막 그래요. 신축도 하고 단독주택들 그러면 이제 가가지고 저기 작업자한테 혹시 그 뭐 건물주나 누가 없냐고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건축주나 아니면 건설 시공업체 대표님이 있으면 저희 외국인 대상으로 한 중개업인데 혹시 이거 뭐 임대해 주려고 하는 거냐? 아니 뭐 하는 거 물어보면 임대 주려고 하는 건데요. 외국인 대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따내는 거고 물건을 따내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저번에 한번 저희가 저기 아치울 마을 내려가면서 제가 둘이 이제 아치울 마을 한번 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 등산 갔다 내려가면서 얘기했던 적이 있죠. 옛날 같았으면 이런 신축하는 건물 내가 물건 작업하고 그랬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진짜 그 시절에 신축되는 어떤 빌라나 뭐 단독주택들이 있으면 거기에 직접 영업을 뛰는 거죠. 영업 드리면서 뭐 이렇게 한다 하면 운 좋으면 진짜로 임대 준다 그러면 대박인 거죠. 물건 딱 하나 접수하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영업을 하는 거죠. 사실상 이게 뭐 현장 영업인 거 바닥 영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뭐 외국인 대상으로 한다고 뭔가 굉장히 엘리트적으로 하고 뭐 그런 건 아니죠. 단지 이제 임대인은 동일하게 한국분인 거고 임차인만 외국분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을 어떻게 이제 영업적으로 수배할 수 있을까 그 관점에서 외국계 법인들이랑 전속으로 뭐 기간을 정해서 전속으로 이제 계약을 맺고 그분들이 어떤 코리아 들어올 때 뭐 집도 구해주는 거를 이제 뭐 저희들이 대신 찾아주는 행위들을 그냥 한 것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요즘도 이런 분들 많을 거예요. 뭐 세무사 준비하거나 공무원 준비하다가 아니면 뭐 대기업 다니다가 중개업 넘어오려고 하는데 이제 그런 주변의 시선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 겪는. 근데 사실 지금보다도 박 회장님이 시작할 당시 그 당시에는 비교가 안 됐죠. 중개사에 대한 인식이 비교가 안 됐는데, 그러니까 아까 이거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또 말씀하셔가지고, 그러니까 효총 회장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대표적인 대기업 현대건설 다니시다가 그게 30대 초반에 중개업으로 시프트를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그런 고민하는 뭐 공무원 공부하다가 아니면 세무사 공부하다가 이런 분들 망설이는 분들한테 그러니까 좋은 롤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우리가 얘기를 안 한 적은 없지만 아마 잘 모를 거예요. 대부분 구독자분들 중에 대부분도 그 회장님께서 현대건설에서 대기업 그만두고 그렇죠. 부동산 중개업으로 넘어온 거고. 맞습니다. 뭐 대부분 뭐 뭔가 계기가 있으면 안정적인 회사를 때려치우고 뭔가 가긴 가는데 저는 뭐 계기조차도 없었던 거죠. 그냥 뭐 공인중개사 시장에 중개업 시장에 한번 진출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사실상 가다 보니까 조금 더 의지가 강해가지고 간 거는 사실이지만 뭐 그렇다고 뭐 아까 말했듯이 공인중개사 시장이 뭔가 이렇게 남들 시선이랑 비슷하게 보여지는 거에 대한 인지 부분은 뭐 없었던 건 아닌 거죠. 그런데 뭐 지금 우리 중개업 시장을 보면 수준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지만 사실상 공인중개사가 외국에서는 굉장히 대접받는 어떤 분야인 거고 업인 거죠.
실질적으로 부동산 중개가 시작인 거고 결국은 그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마무리를 해주는 사람이 공인중개사인 거지 부수적인 뭐 변호사나 법무사나 세무사 그분들은 도리어 뭐 위아래를 나누기는 어렵지만 포괄적으로 이제 중개사가 다 아우르면서 일을 처리해 주는 사람이 바로 공인중개사인 거죠. 그리고 그거를 중개적인 관점이 아니라 정말로 자산관리적인 관점, 서비스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훨씬 더 수준이 높은 사람인 거고 뭐 미국의 뉴욕에서 뭐 유명한 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뭐 돈도 어마어마하게 숫자로 얘기할 수도 없지만 벌고 그런 분은 도리어 이제 뭔가 어디 잘 모르죠 미술관 같은 데 가가지고 렘브란트 이제 그림 딱 보면서 자화상 같은 거 보면서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모습으로 중개사 역할을 계속 해야 되는가 그런 어떤 생각도 하면서 자기에 대한 원점에 대한 생각도 계속 하면서 동시에 이제 또 고객한테 갔을 때는 정말로 유명한 어떤 중개사로서 일적인 처리를 해주는 어떤 그런 중개사도 있는 거고 아무튼 중개사로서는 엄청나게 지위가 높은 게 이제 외국의 어떤 시장인데 아무튼 뭐 한국은 좀 거기에 비해서는 많이 낮은 게 이제 사실이었는데 지금 점점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그거는 뭐 기존의 어떤 중개 시장에 계신 분들이 좀 이렇게 수준을 뭐 높인다기보다는 우리 그 관점 자체를 좀 생각을 좀 높이면 좋을 것 같고 동시에 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정말로 뭔가 조금 더 새롭게 참신하게 또 뭐 조금 더 여기는 내가 뭔가 더 낫게 만들겠다는 어떤 뭐 각오 혹은 의지를 갖고 들어오신다고 그러면 말씀했듯이 고객들이 바라봤을 때 중개 정말로 만족스러워 혹은 중개 시장 나도 도리어 한번 자격증 따가서 한번 들어가 볼까 도리어 선망의 어떤 직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뭐 그런 분들 위주로 지금 점점 들어오는 게 또 사실인 것 같고요. 우리도 이번에 나는 공인중개사다 이제 중개 교육할 때 들어오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앞에 계신 분도 나공으로 들어오신 분인데 이런 분도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맞잖아요. 저 앞에 관객이 있습니다. 혼자 떠들었네. 제가 근데 더워서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자켓 벗을까요? 저도 벗을까? 덥네요, 진짜.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엔지나 이니그마, 헌드, 어니그마. 얘기 술술 풀어나가시니까 재밌네요. 네. 그 라떼 시절 얘기가 먹히는 것 같네요. 이게. 체질이 라떼인가 보네. 나 아메리카노밖에 안 먹는데 라떼 얘기하니까. 라떼 얘기가 먹히는 것 같네요. 이게 그러면 좀 디테일한 얘기로 가보자면.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 이제 외국인 대상 이태원동 주택 하셨다 이렇게 보통 이제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 보통 어떤 외국인이 오는 건가요? 미국인 얘기 드릴까요? 네. 그럼 일단은 저희 고객사는 뭐 알칸 대안이라고 뭐 이렇게 뭔가 알칸 대안이라는 법인도 있었고 고객사가 있어요? 네, 고객사가 있어요. 외국인을 유치해주는 아니 그 외국 회사. 무슨 뜻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게 IMF 거의 이제 시작되자마자 2000년도였으니까 그 IMF가 1999년도인가요?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97년도구나. 97년도. 죄송합니다. 그 IMF가 이제 끝나는 무렵인데 IMF 때 외국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왔잖아요. 외국계 법인들도 들어오고 심지어 컨설팅 법인들도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들어오시는 회사의 주재원들이 살아야 될 집을 대신 구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턴키로 쉽게 말해서 그 해당되는 법인이나 전속으로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턴키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 턴키 한꺼번에 통으로 퉁으로 한꺼번에 이제
그 턴키라는 게 이제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결해 준다는 얘기인데 시작에서부터 열쇠를 탁 돌리는 것까지 끝까지 해결해 준다는 얘기인데 쉽게 말해 처음부터 끝까지 한꺼번에 다 모든 직원들 해결해 준다 뭐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아무튼 그분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정착하는 거를 다 책임지고 하고 모든 직원들을 뭐 계약기간 1년에서부터 계약기간 2년 동안 들어오는 직원들 전부 다 우리가 해결해 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까 말했던 뭐 알칸 대연이든 그다음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무슨 컨설팅 법인이든 그다음에 뭐 기타 등등 이제 외국계 회사들 노키아도 있었구나, 노키아. 노키아 같은 회사들 이제 들어오면 그 회사의 직원들을 집을 구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직원들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직급에 따라서 그 월세 금액도 달라요, 버짓이. 예를 들어서 뭐 밑에 좀 이렇게 낮은 분들은 뭐 월세가 350만 원이었고 정말 대표이사급 높은 분들은 월세가 1,500만 원이었어요. 그 당시에 1,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보통 막 엄청 큰 단독주택 이런 거. 네. 성북동 단독주택이 1,500이나 그 정도. 더 큰 거 정말 좋은 게 1,800만 원 월세가. 예, 월세가 1,8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월세가 1,800만 원이면 네. 대지가 한 300평에 그 건물이 연면적이 뭐 200평 가까이 이제 되는 거죠. 뭐 그 정도의 어떤 건물을 계약할 수 있는 거고 보통 이제 버짓 자체가 월세 기준으로 한 1,5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익히 알겠지만 네. 그 외국의 렌트 시장은 뭐 우리 소위 말하는 깔세 렌트 그게 월세를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보증금식으로 주는 거잖아요. 즉 24개월 동안에 계약을 한다 그러면 24개월치 월세를 한꺼번에 첫 달에 다 줘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계약할 때. 보증금 없이. 보증금 없이. 그러면 그걸 까나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 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국 나갈 때는 이제 24개월치 월세가 다 이제 까져가지고 아무것도 이제 안 남는 상태로 그냥 그분은 몸만 이제 탁 나가는, 몸만 이제 좀 들고 나가야지. 나가는 어떤 개념인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좋은 점이 뭐냐면 그 시절에는 중개 스스로 계산하는 방법이 혹시 아실려나 모르겠지만 바뀐 거죠. 바뀐 거잖아요. 중개소 바뀐 지가 2000년대 중후반인가 이럴 때 맞아요. 바뀐 거죠. 그 전에는 계약 기간이 곱해졌어요. 계약 기간은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그 과세표, 수수료 그 기준 금액이 커지다 보니까 요율을 곱하더라도 중개보수가 커졌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그냥 100이지만 그 시절에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계약 기간 24개월 혹은 1년이면 12개월 기간이 만약에 5년 동안 60개월 그러니까 기간에 길게 계약하면 계약할수록 유리한 거였던 거거든요. 그럼 그 수식이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 더하기 가로 열고 월세 곱하기 기간 개월수 가로 닫고 그런 거죠. 거기에 다음에 전체에다가 요율을 뭐 0.5, 뭐 0. 뭐 이렇게 요율을 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길면 길수록 사실상 중개보수가 크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제 길게 계약하고 싶어서 이제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뭐 그러면 보통 이제 만약에 2년 계약 많이 하니까 2년이라 그러면 지금은 월세 곱하기 100을 하는데 그때는 그 24를 곱하면은 상한은 지금보다 훨씬 더 적은 거 아닌가요? 요율이 달랐나요? 요율은 기억이 가물한데 요율 자체도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요. 0.5, 0.4나 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비슷했던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우리는 지금 현재 100을 곱하는 건데 과거는 24를 곱했으니까 덩어리 자체가 엄청나게 작다 보니까 중개보수가 크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100으로 개편되면서 이거 월세 시장에서는 임대 시장에서 굉장히 좋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전세 시장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전세는 달라진 게 별로 없죠. 그때는 어차피 똑같이 보증금 곱하기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이제 한국의 월세 시장은 이제 뭐 24개월, 12개월이 일반적인데 외국 시장은 사실상 렌트는 36개월도 있고 심지어 60개월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고 또 이게 컨설팅 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요율 자체가 2%뭐 이렇게 더 많이 받았어요. 더 많이 받았어요. 이유는 뭐냐면 그 자산관리 개념으로 해서 계약 기간 동안에 우리가 서비스 해줘요. 주거 한국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맞아요. 그런 서비스. 네, 맞아요. 릴로케이션 서비스라고 그러는데
리로케이션 다시 정착하다 그런 리로케이션 서비스인데 그게 이제 처음에 예를 든다면 어떤 거냐면 그 집을 계약을 해주는 동시에 그 집 주변에 마트도 알려줘요. 네. 여기 저렴한 마트가 어디 있어요. 네. 이 사람이 만약에 애가 있으면 학교가 어디 보내줘야 된다고 학교도 알려주고 같이 학교까지 동행도 해주는 거고 그다음 계약 기간에 만약에 기름 보일러가 됐으니까 기름 보일러 고장나면 전화 받아가지고 보일러 많이 수리공이 한국말밖에 못하잖아. 네. 그러면 그런 거 이제 처리해주고. 그런 거 영어로 이제 저기 듣고 통역해주고 뭐 아니면 이제 한국말로 전달해주고 기술자 불러주고 뭐 그런 어떤 이제 개념도 같이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수수료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일들을 이제 했는데 제가 한 건 아닌 거고 항상 거기에는 이제 두 명의 중개사가 따라다녔어요. 네. 이제 임차인 파트 이제 뭐 그러니까 물건 파트, 고객 파트 이렇게 딱 나눠져 있어요. 네. 그래서 고객 파트는 이제 여성분으로 외국말 잘하는 사람, 네. 저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물건 파트, 이거 두 명이 항상 세트로 이제 다니는 거예요. 고객 투어를 같이 다니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영업을 이제 또 고객 투어를 하는 거지. 근데 심지어 뭐 거기서 중요한 사람이라면 이제 공인중개사 한 명 더 붙고 해서 거의 팀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중개업 시장에 보면 공인중개사 혼자 이렇게 뭐 그냥 기뻐해주고 뭐 이렇게 다 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보다 여기 외국 시장은 이제 조금 더 팀 단위로 또 하고 역할이 좀 나눠져 있는 게 있고 그 이유는 뭐 물론 말을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면도 있겠지만 조금 더 다수의 인원이 해당 건을 진행을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그때 당시 일하는 형태는 우리가 일반적인 중개사무소처럼 문 열고 들어와서 뭐 찾으세요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회사가 네. 집을 구하는 직원을 연결을 해줘서 그렇죠. 미팅을 잡고 이런 형태의 네. 기본적으로 사무실 위치도 우리 같은 경우에 강남에 처음에 있다가 양재동 쪽에 이제 그쪽 편에 있다가 결국은 한남대교 남단 쪽으로 이제 이사를 오긴 왔는데 아무튼 기본적으로 강남에 좀 있어도 무방하고 심지어 처음에는 오피스텔 저기 10층인가 하여튼 오피스텔에 있다가 나중에는 1층으로 왔지만 영업 관점의 1층이 아니라 그냥 사무실 관점의 이제 1층에 이제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뭐 고객이 사무실 온다는 개념 전혀 없어요. 그냥 사무실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사무실인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 영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미리 영업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외국계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 그러면 그 회사 미리 접촉을 해서 본인들 직원들 집 뭐 구해야 되니까 우리가 구해주겠다 하고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그럼 니네들 중개업소랑 계약을 맺겠다 하고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면 2년 기간 동안에 모든 직원들을 여기 중개법인에서 처리를 해준다. 쉽게 말해서 그런 개념인 거죠. 미리 그러니까 우리 그거랑 똑같이 사무실 법인 영업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외국계 회사 상대로 영업을 하는 거고. 네. 근데 그런 걸 다루는 중개업체가 그때 있었나요? 그게 시장이 좀 있었나요? 있어요. 있었고 없지는 않았고요. 근데 이제 그 시장이 원래는 이제 약간은 이제 지금 한국의 로컬 부동산이랑 비슷하게 한남동에 이태원 그 뭐 경리단길이나 그런 쪽에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중개사무소가 뭐 유엔빌리지 앞에도 당연히 있었고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약간은 그 개념에서 조금 더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광역으로 해가지고 조금 다른 개념으로 강남에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 전에는 약간 느낌이 로컬 쪽에서 그런 부동산 뭐 이태원동 부동산들이 그 서비스를 그냥 같이 로컬에서 약간 뭐 능력이 크면 법인 영업을 해서 미리 따내는 거고 능력이 좀 부족하면 대부분 이제 임대인 위주로만 영업을 하시고 약간 그 정도였는데 우리는 거의 이제 임차인을 먼저 따낸 다음에 물건을 나중에 이제 구하고 자체 물건이나 아니면 물건이 부족하면 그 로컬 부동산 가가지고 공동중개로 물건 좀 달라고 하고 뭐 그런 식이었던 거죠. 임차 전속인 개념인 거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임차인을 대주는 그 외국계 회사랑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집을 찾아주는 일을 하는 맞습니다. 그래서 뭐 먼저 이제 임차 대행 전문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먼저 임차인 쪽을 먼저 따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해결해 주는 거죠. 그럼 대부분이 거의 월세 계약
예, 100%. 100% 월세요? 네. 아, 100% 예, 월세. 100% 월세인 거고. 비외국인은 거의 없는 거고. 예, 임대인은 이제 네. 임대인은 이제 한국 사람인 건데, 네. 그 임차인은 이제 당연히 이제 외국 사람인 거고, 뭐, 말씀했듯이 IMF 이제 그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후 뭐 대부분 이제 미국계 회사들이 많이 들어왔고요. 그 뭐, 그러면 군인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네. 군인들을 대상으로 하진 않았고. 네. 그럼 그때가 IMF 직후면 그 대부분이 이제 경제가 어려울 때인데 네. 그때 당시에 2000년대 초반에 유엔 빌리지에 살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이 사람들 그러니까 그 이제 임차인 넣어준 사람 말고 그 전에. 임대인 분들요. 네. 뭐 정말로 뭐 그냥 부자 기업 지금 총수만 이런 사람들 그런 거죠. 살았네. 예, 지금보다 더 부자다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진짜. 뭐 어려울 당시에 그 정도로 고급 주택 거주한 거니까. 그렇죠. 뭐 그 우리 뭐 드라마 같은데 보면 이제 다이얼 전화기 이제 받으면 여기 평창동인데요, 뭐 성북동인데요. 그런 드라마들 보면 나오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도 사실상 있긴 있었고, 실제 뭐 제 고객 같은 이제 사모님들도 보면 그 시절에 다들 뭐 좀 뭔가 하시는 분들, 이제 하시는 분들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아무튼 외국인 대상으로 이제 영업을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시장 자체가 약간 한계성은 좀 좁은 거죠. 한계성이라기보다는 좀 좁은 거는 있는 것 같아요. 뭐 결국은 이제 좁다는 얘기는 뭐 한쪽이 외국인이니까 외국 사람이 많이 들어오면 뭐 시장이 커졌다가 좀 나가면 줄어들었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뭐 우리가 대부분 하는 어떤 시장은 다 임대인 임차인이 다 한국 사람이니까 뭐 우리 경기 전체의 어떤 관점인 거지 뭐 외국 사람이랑 뭐 연관되는 건 또 아닌 거잖아요. 확장성이 끝이 없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집은 물론 끝없이 있지만 이 집을 얻어줄 외국인이 많아야 되는 맞습니다. 시장이 커지려면. 그래서 저번에 우리 한번 그 이태원 종에 뭔가 임장 때문에 갔다가 거기 이태원 순천향병원 그 근방에 과거에 이제 외국인들이 입주했던 빌라들 거기 이제 좀 돌아봤는데 뭐 내부까지 들어가 가본 건 아니지만 느낌상 뭔가 한국 사람이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외국인 임대 시장이 좀 줄어드는 면도 있고 혹은 좀 줄지 않아도 시장이 많이 퍼져 있는 느낌이잖아요. 즉 과거에는 이태원동에 막 외국 사람들이 이제 거주했다 그러면 지금은 도리어 뭐 강남에도 가고 뭐 도리어 뭐 반포에도 가고 서초동에도 가고 뭐 그냥 한국 사람 사는 그 공간 안에 그냥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뭐 그냥 유엔 빌리지가 원래 그 말 그대로 외국 사람 유엔사 소속 뭐 어떤 유엔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특별하게 조성된 지역이잖아요. 안전 때문에. 근데 지금은 워낙 이제 국가적으로 안전에 대한 뭐 관점이 워낙 잘 유지되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도 굳이 뭐 그런 어떤 그 이태원 한남도 특수 구역만 이제 머무는 게 아니라 도리어 서울 전체 편한데 아무데 자기가 선택하면 되는 거고 도리어 타워팰리스에 가도 되는 거고 아코르에 사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도리어 뭐 트리마지에 사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겠죠 뭐. 아무튼 그 외국인 시장이 지금 많이 바뀐 것 같네요. 20년 전이랑. 그래서 아마 아코르나 그런 쪽 그 중개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 외국인 대상으로 이제 하시다가 고급 주거로 넘어오신 분도 있을 것 같은, 그럴 것 같기도 해요. 느낌적으로 보면. 그래서 뭐 블로그나 뭐 기타 보면 뭐 외국인도 뭐 환영합니다. 뭐 외국인한테도 집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는 게 뭐 단순하게 외국말을 할 수 있다는 걸 넘어서서 외국인 대상으로 영업도 했고 또 중개 처리도 잘할 수 있다. 뭐 그런 뜻 아니겠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크로스몰 프레스트나 이런 고급 주택 수요자분들이 은근히 그 외국인이거나 아니면 한국계 외국인 있잖아요. 외모는 한국인인데 한국말 잘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비율이 확실히 많은 것 같아요. 유엔 빌리지도 마찬가지고 아크로스몰 프레스트, 뭐 라이너런 이런 아파트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박효총 회장님의 그 이제 할 얘기 재밌는 얘기 더 많은데. 더 있으세요? 이태원 아니 근데 이태원 그 이제 외국인 대상 고급주택 영업하셨던 얘기였는데 사실 그 박 회장님의 중개 라이프에서 이 외국인 대상 중개 영업한 비중이 많이 작아요. 근데 이제 엄청 작죠. 지금까지 터를 잡고 계시는데 성수동으로 넘어오게 되는 게 거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죠. 네. 그 박 회장님의 중개 라이프에서 굉장히 터닝 포인트인데 그 성수동에 언제 오신 거죠? 성수동에? 2014년도에 왔죠. 아, 2004년도. 2004년도. 2004년도 네, 왔죠. 그래서 한남동 그 이태원동 여기에 계시다가 이제 2004년도에 성수동으로 넘어오시면서 지금 현재까지도 이제 성수동에 터를 잡고 계셔서 그 중개업으로서 어느 정도 성과를 많이 내신 건데 그때 성수동으로 오시게 된 배경? 계기나 이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걸 고민 많이 하잖아요. 네. 어디에 차려야 될까? 강남 한복판에 가는 게 무조건 답일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진입하는 사람들한테도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도움이 될 수 있는. 맞습니다. 일단은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나의 관점에서 많이 바라봐야 될 것 같고, 동시에 또 바깥 세상도 한번 봐야 되는 거죠. 즉, 나라는 관점 뭐라면, 내가 뭐 좋아하는 중개도 하고 싶은 게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중개를 해야 되는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어떤 중개 시장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도 했고, 동시에 약간은 뭔가 성장 가능성적인 관점에서도 또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주거용 대상으로 외국인 시장을 했는데 아까 좀 좁다 얘기도 했잖아요. 결국은 이제 어떤 외국인에 의해서 부침이 또 있다 보니까 내가 이제 부동산 중개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내가 도리어 임대인 쪽만 이제 잡고 계속 가야 되는 거다 보니까 임대인이 임차인 될 수 있고 임차인이 임대인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건데 임대인 쪽만 이제 붙잡고 가는 듯한 느낌이 있다 보니 고객이 작은 거다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 내가 주거용이 잘 안 맞더라고요. 네, 안 맞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서비스의 어떤 질적인 부분을 많이 고민해야 되는 거지, 도리어 어떤 중개의 어떤 거래 과정이나 그런 거 복잡하거나 난해하거나 그래가지고 일처리를 뭔가 고난이로 좀 수준 높게 해야 되거나 그런 것은 또 덜한 것 같고요. 주거용 부동산 쪽은. 네, 그렇죠. 주거용 부동산은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느낌인 서비스만 거고. 이제 좋게 하면 되는 거지, 중개 과정의 일처리가 복잡하거나 어렵거나 아니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그때 항상 새로운 어떤 관점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약간 업무용이고 약간 공장 약간 그런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내가 또 전문성도 키울 수 있고 동시에 워낙 다르다 보니까 뭔가 실력으로 승부할 수 있는 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말하면 주거용 부동산 임대나 이런 거는 그러니까 비위 맞춘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임대인도 여자분들인 경우 많고 막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어떤 드라마 보면서 느꼈던 게 그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나오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청춘의 기록이라고. 근데 거기에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주인공 중에 한 명으로 나오는데 이제 그 사람 주인공이니까 실력도 있고 그런데 딱 해줬는데 메이크업을 해줬는데 손님이 이게 뭐냐고 그러면은 일단 죄송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 왜냐면 기준이 너무 모호한 거예요. 이게 내가 아무리 잘해도 손님이 별로야 이러면은 그냥 실력 없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메이크업 아티스트 같은 직업도 실력 반이고 비유 맞추기 반이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주거용 부동산이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이게 어쨌든 고객 만족이 목표고 그런데 근데 상업용 부동산, 업무용 부동산 쪽은 그 고객층이 회사인 경우가 많으니까 비즈니스 관계다 보니까 그런 깔끔한 일처리나 이런 걸로 어필이 될 수 있는 영역이 더 많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네, 그렇죠. 아무튼 그런 관점에 나는 약간 좀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업무적인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업무용 부동산, 공정 부동산을 취급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해봤던 거죠. 그래서 이제 성수동에 성수동 지하철 타면서 많이 지나다녀봤던 거죠. 그러면서 우리 군 생활하면 호루 들어봤을 건데. 네네. 비닐 천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지붕에다 호루를 덮어놨어. 왜냐하면 건물이 워낙 노후하다 보니까 비가 새 지붕에. 그러니까 우산 같은 거죠. 집에 우산. 맞습니다. 지붕 공사하기는 돈 드니까 공장이니까 대충 이제 비닐을
덮어놓는 거예요. 그런 어떤 공장들도 뭐 지하철 지나면서 뭐 많이 볼 수 있는 정도로 낙후된 도시가 이제 성수동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아, 저런 데는 조금 더 이제 나름대로 매력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도 지금의 강남처럼 강남이 갖고 있는 위상이 있었고 업무용 부동산이나 상업용 부동산을 보통 다룬다 그러면 오히려 성수동보다 강남이나 이런 데 먼저 떠올리기 마련이고 막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남 진출이나 이런 거에 그렇죠. 대해서. 맞, 그러니까 나중에 예. 뭐 대성하고 왜냐면은 한남동 이태원동에서 고급 주택을 다루지 않게 된 이유 중에 약간 뭐 주거용 부동산, 업무용 부동산 그 차이도 있지만 그 시장의 확장성을 고민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진짜 대성을 해도 시장 자체가 작으면 그 성공의 폭이 작을 수밖에 없으니까 맞습니다. 큰 시장으로 가자 이런 의미에서 옮긴 건데 그럼 당연히 강남으로 진출하는 걸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것도 네, 그런데 있었던 성수동을 거죠. 가니. 예, 성수동 간 이유는 약간은 이제 좀 네. 내가 가면 1등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가면 1등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이제 갖는 거가 솔직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뭐 사실상 1등 했고 뭐 내 기준일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 특이하게 영업을 하긴 했죠. 특이하다는 게 플러스 알파로 항상 접근을 했죠.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뭐 그런 거죠. 중개를 해주는 게 아니라 제가 관리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그 성수동 로컬 부동산들이 잘 안 하는 서비스를 시도를 제가 하면서. 관리를 해드릴게요. 전속으로 해드릴게요. 대행을 해드릴게요. 항상 그런 개념이죠. 중개는 뭐 그냥 물건 받아서 처리해주면 되고 임대인이 기분 좋으면 내 부동산 나누는 거고 기분 나쁘면 다른 부동산 갈 수도 있고 항상 그런 어떤 떠남에 대해서 익숙한 건데 나는 기간을 정해서 그때 동안은 내가 무조건 나한테 해야 돼요. 어찌 보면 그런 어떤 마인드로 접근을 했던 거죠. 대신 내가 잘해드릴게요. 그리고 제 젊잖아요. 뭐 그리고 제가 뭐 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뭐 약간 그런 어떤 관점으로 접근을 했던 거죠. 그래서 뭐 도리어 뭐 자산관리 개념으로 시설관리까지 해드리겠다는 얘기까지도 막 하면서 확장을 이제 했던 거죠. 그러니까 중개가 부수적인 거예요. 어찌 보면 부수적인 개념을 했죠. 그래서 뭐 아무튼 뭐 땅을 사더라도 신축을 해서 도리어 임대 대행을 해주고 그 이후에 시설관리도 해드릴게요. 뭐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진입하는 분들 중에 이제 지역을 고민하는 분들한테 그래도 도움이 될 것 같은 내용인 게 아까 그 회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관리 같은 서비스나 이런 게 그 경쟁이 치열한 강남 같은 데서는 이미 많이 시도를 하고 있었을 텐데 근데 그 당시에 경쟁이 상대적으로 좀 덜했던 성수동에는 그걸 시도하는 중개사가 별로 없으니까 없었어요. 원의 논리 같은 느낌이 돼서 그게 오히려 발판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런 고민 많이 할 거예요. 이제 강남으로 가야 되나 무조건 무슨 대성하려면 근데 그런 고민 하는데 그게 꼭 답이 아니고 그리고 오히려 당연히 경쟁이 더 치열하기 때문에 그 내가 참신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 경쟁이 치열한 곳 레드오션으로 가면은 하고 있을 확률이 많고 그러니까 무조건 강남 안 가는 게 답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반대로 강남 가는 것만이 답도 아닌 거죠. 지금 이제 젊은 분들이 진입하려고 할 때 그냥 많이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단순하게 큰 시장으로 가야 된다 이러니까 뭐 거기 가고. 근데 회장님 그 효충 회장님 케이스만 봐도 그 당시엔 성수동에 사실 지금처럼 고급 주택이 있거나 비싼 상업용 부동산이 있거나 이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전혀 아니었죠. 터세도 심했고 도리어 정말로 로컬 부동산이었던 거죠. 그리고 뭐 일하시는 분들도 나이가 드신 분들 위주로 많이 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텃세가 더 심할 수밖에 없고, 또 공장주나 뭐 건물주분들이 다 어느 정도 이제 비즈니스를 했고, 동시에 이제 연령대도 있다 보니까 사람을 많이 보죠. 보고, 제가 열심히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친해지는 데 오래 걸리죠, 도리어. 친해지는 데 오래 걸리고. 그만큼 이제 진입도 어렵고, 진입돼서도 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약간 그런 게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말씀했듯이 전문적으로 차별에 대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한다고 했을 때, 뭐 특이하고, 거기 이상으로 특별한 이제 생각을 들게끔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 관점에서 했고, 자랑하자면 제가 그렇게 몇 년 하니까 따라서 막 하더라고요. 뭐 따라서 또 막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아파트형 공장 분양이 이제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분양 시장에 들어가니까 대부분 이제 중개사가 분양 시장에 안 들어가는데 대부분은 도리어 뭐 그냥 분양사원들 위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또 들어가니까 다른 부동산들이 쟤 뭐지 이렇게 하다가 또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쟤 따라 해야 되겠지 해서 막 들어오고 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결국은 계속적으로 앞서가야 되는데, 뭐 앞서갈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부분은 계속 이제 찾아내야 되는 부담감은 있지만, 결국은
뭐 숙명적으로 어쩔 수 없이 계속 앞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남들이 가지 않은 거를 자꾸 해야 되고, 누가 간 길이 있다면 조금 더 저렇게 경쟁이 덜한 쪽으로 가서 거기에서 또 영역을 만들어내면 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또 라떼 얘기네 이게. 진짜 이런 게 라떼 얘기인데. 아빠 설교하지 마. 우리 딸님한테 뭐 옛날 얘기하면 이거 옛날 얘기는 아니지만 약간 좀 바른 소리 하면 아빠 또 설교 그만해. 여러분 요 타이밍에 포도당 하나 먹으면서 한 30초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박교총 회장님의 그 라떼 시절 이야기, 물론 할 얘기 엄청 많지만 네. 그러니까 박교총 회장님의 라떼 시절 이야기를 큰 카테고리 2개로 나누자면 첫 번째가 그 외국인 대상으로 네. 집 얻어주는 그 뭐 주거 안착 서비스로 입문을 하셔서 거기서 중개 기본에 대해서 배우고 네. 성수동에 넘어오면서 지금까지 성수동에 계신데 성수동에 넘어오면서 그 성수동의 흥망성쇠와 같이 근데 성수동이 또 최근 몇 년 동안 많이 올라오고 근데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 시간과 그 젊음과 시간과 에너지를 쏟은 배팅이 맞았던 거죠. 그 생각이 강남 안 가고 성수동 갔던 게 그러니까 성수동에서 원의 논리가 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진입하는 분들한테도 그 참고할 만한 이야기인 것 같다. 그리고 교육 뭐 진행하시는 것도 네. 교육 진행하시는 것도 새로운 시도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굉장히 새로운 시도죠. 정말로 그 뭐 조금 더 약간 성수동 얘기를 조금만 더 푼다 그러면 사실상 저 또한 뭐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뭐 낙후됐다는 도시에 오긴 왔지만 이 낙후된 도시가 어떻게 변할지가 궁금한 거죠. 근데 이제 궁금한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될지 뭔가 한번 생각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뭐 책을 보든가 아니면 뭔가 사례가 있으면 찾아내서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뭐 아파트용 공정적인 관점에서는 구로동을 한번 가서 돌아다니면서 그 이제 산업단지나 이제 그런 공정 지역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좀 찾아보는 것도 있고, 동시에 이제 뭐 물레동 뭐 문화거리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문화거리인가 이 정식 명칭은 모르겠지만 정착촌인가 아무튼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선진국인 뭐 영국이든 미국이든 뭐 공장이 쇠퇴하고 거기에 어떤 다른 게 들어왔는데 그 모습이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뭐 그런 것도 이제 궁금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뒤져보고 했더니 뭐 이제 공장들이 분명히 이제 문화시설이든 F&B 시설로 바뀌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성수동도 강남 접근성이 워낙 뛰어나니까 그거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해서 뭐 사실상 건물주도 나한테도 얘기하고 뭐 그런 면들도 솔직히 있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파트형 공장도 이제 이렇게 들어올 수 있고 더 이렇게 광범위하게 펴줄 수 있다는 생각도 들다 보니까 아까 말했듯이 아파트 분양 시장에 이제 먼저 한번 들어가서 생태계들을 한번 파악해 보려고 했던 것도 있었고, 아무튼 그런 면에서 점점점 먼저 이렇게 시도하고 또 그 시장을 미리 한번 가늠해보고 그게 변화에 대해서 뭔가 누군가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해주고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긴 했었죠. 그런데 그 시절에 만약에 내가 유튜브를 했었으면 훨씬 더 좀 더 유명해졌을 것 같은데 로컬에서만 좀 해가지고 그 부분을 지금 이 순간 드는 아쉬움이라면 이제 아쉬움이 있긴 있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또 이제 그 도리어 아까 여기 교육 사업을 얘기하는데 더 다른 생각으로 많이 바뀌었죠. 도리어 약간 뭐 도시의 어떤 변화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공인중개사들 위해서 뭐 교육도 하고 공인중개사들 위해서 뭔가 이렇게 일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다 보니까 정말로 직원들 가르치면서도 야 무엇보다 이게 실무 교육이 중요하다,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교육을 하게 됐죠. 뭐. 네. 이게 또 지금 뒤늦게 시청자분들이 또 그 회장님이 라떼 시절 이야기 피드백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일단 풀 버전도 업로드 해주시나요? 이렇게 물어봐 주시고
근데 풀 버전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편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최소한의 편집해서 편집본을 올리려고 그러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성수동 이제 진입한 얘기 했다가 사실 성수동 이야기가 사실 17년짜리 이야기를 너무 짧게 했어요. 그 안에 흥망성쇠가 또 있고 맞습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성수동이 소위 말하는 떴잖아요. 그 전에는 이렇게 무슨 젊은 사람들이 놀러 오는 동네도 아니었고 이렇게 건물 가격이 비싼 데도 아니었고 지금은 평당 1억 넘게 거래되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동네가 돼버렸는데 근데 그럴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사실 그런 것까지 무슨 언제 뜰 거라고 예상할 수는 없었잖아요. 근데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이제 동네가 뜨면서 막 외지인들도 찾아오고 막 이런 걸 겪었을 때 어떤 느낌이? 지금은 도리어 약간 이 안에 있다 보니까 더 약간 느리다, 때때로는 느린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시장이 흘러가는 게 느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한편은 반대로 너무 빨리 알아챈 거죠. 즉 무슨 뜻이냐면 약간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처음에 이제 유명해지기 전에는 이게 유명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미리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빨랐던 거지. 근데 유명해진 다음에는 이 정도로 유명해질 줄은 몰랐던 거야. 도리어. 성수동이. 그러니까 너무는 아니지만 많이 유명해진 거야. 그래서 도리어, 이 정도면 뭐 된 것 같은 데가 아니라, 이 정도면 내가 생각했던 뭐 정도로 유명해졌네라고 했는데, 도리어 더 해서 전국에서 제일 유명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보니까 부산에서도 막 오고 고객들이 부산에서 막 사고 예를 들어서 어디 경남 어디에서 성수동에 부동산 하나 구입하려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전국 부동산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고. 근데 그전에는 그런 개념보다는 정말로 뭐 서울에서 유명한 어떤 문화의 어떤 공간, 뭐 유명한 어떤 지역, 약간 그 정도 느낌이 맞다면 그게 이제 그런 거죠. 그 전에는 성수동이 그냥 강남이랑 가까운 여러 개의 지역 중에 하나 정도였는데 지금은 완전 서울 주요 지역 평가를 받잖아요. 뭐 마용성 이런 얘기 하면서 그 중에서 하나가 마용성에 성동구가 들어가는 게 대표적인 이유가 성수동 때문인 거니까 이제 그런 게 있었고. 근데 그러니까 내가 중개업하고 있는 곳이 원래 핫한 곳이 아니었는데 이게 핫해지면 그게 내 중개업 하는데 영업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나요? 아니면 아니면 외지인들이 와서 뭐 흐린다던가 뭐 그런 것도 있나요? 뭐 흐리는 것도 좀 있긴 있는 거죠. 즉 뭐냐면 막 강남 중개법인에서도 이제 성수동 막 거래하려고 하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렇죠. 뭐 영업의 어떤 생태계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긴 있지만도 뭐 우리가 약간은 큰 그림에서 보면 거품도 때로는 필요하고 과한 것도 필요하고 공급 과잉이 필요하고 어찌 보면 그런 어떤 얘기를 할 수는 있기는 있지만도 도리어 뭔가 이게 이제 사람들도 막 그 안에 있는 분들도 도리어 막 헷갈리는 거죠. 처음에는 야,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뭐 그런 얘기도 막 나오는 거고, 야, 어디서 연락이 와가지고 자네보다가 1,000만 더 준다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도리어 이제, 뭔가 영업하기도 어찌 보면 힘든 부분도, 어려워지는 부분도 솔직히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도리어 도리어 뭔가 더 과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나마 거래가 될 정도로 빠른 속도로 막 성장할 때는 그런 면도 없잖아 있긴 있었던 거죠. 그 면에서는 이제 중개업자로서 로컬 쪽에 이제 뭔가 이렇게 터전을 잡고 동시에 전문적으로 이제 가고 그렇지만 이제 완전히 100% 로컬은 아니지만도 그런 관점에서 일할 때는 좀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뭔가 시장을 너무 과하게 자꾸 배팅을 하는 이제 중개사들이 들어올 때는 심하게 얘기하면 너무 지나친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안 든 거는 또 사실인 거죠. 그래서 영업이 좀 힘든 건 있었지만 전자에 얘기했듯이 결국은 그 한편으로 봐서는 그런 과함이 또 지나침이 도리어 시장을 확대를 시키고 또 성장을 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면에 대해서 잘못된 거다 틀렸다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단지 이제 그 순간에 내가 일을 할 때는 좀 힘들었다 혹은 뭔가 포지션을 어떻게 취해야 될지 고민스러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신 질문 중에 그 라떼 시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라떼 시절 실패 사례도 이야기해달라고.
그러니까 시도했는데 뭐가 잘 안 돼가지고 이런 교훈을 얻었다 뭐 이런 얘기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주시네요. 그 실패. 근데 이게 사실은 지금 이제 세종사 초창기 때 그 우리 영상 잘 안 보셨네. 그죠? 왜냐면은 그 박표총 회장님 세종사 버전이 세종사 박표총 회장님 버전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 가장 힘들었던 때 그 얘기를 해주셨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지금 아마 최근에 유입되신 분들은 잘 모를 것 같은데 그런 얘기 한번 해주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리면 이제 그 다른 영상에 저랑 나온 영상 중에 박표총 회장님이 그 중개업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를 이야기해 주신 게 있는데 오늘 또 라이브로 생생하게 한번 그래. 재밌게 해주시면 또 편집으로 살고 긴장이 돼가지고 까먹었는데 예, 약간 앞만 보고 달리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과거에 연연하지 않다 보니까 좀 실패 사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아무튼 새로운 어떤 추진이라고 해야 되나 뭐가 있지 아무튼 힘든 거는 실패라기보다는 힘든 거는 있었던 것 같아요. 힘든 거라는 게 뭔가 이렇게 그런 게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은 거를 얘기할 때는 참 힘든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 이제 여기 있는 아까 우리 성수동의 어떤 발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뭐 새로운 어떤 기존의 어떤 로컬 쪽에 이제 계시는 어떤 건물주분이 건물을 하나 더 살까 말까 뭐 그런 고민을 할 때 성수동이 이제 이런 미래적인 관점에서 더 좋아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으니까 뭐 제가 봐서는 이렇게 되니까 한번 더 추가적으로 구입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얘기했을 때 사실상 말일 뿐이지 그거에 대한 명확한 그림이 뭔가 이렇게 잘 안 그려지는 거죠, 그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얘기 했을 때, 좋아. 그런 미래가 펼쳐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자네 말 믿고 한번 배팅 한번 해볼게. 까지 당연히 갖는 분도 있지만도 대부분은 잘 못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뭔가 이렇게 그림이 명확하게 시각적으로도 많이 보이거나 동시에 그런 사례들을 많이 들어서 이게 얘기를 해줘야지 사람들은 이제 더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항상 이제 비즈니스 펼칠 때도 비전 제시를 명확하게 해야 되고 동시에 이제 그게 이제 눈에 좀 보일 정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뭔가 믿음이 이제 많이 생기는데 그런 거를 과거에는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내 마음을 그냥 믿어주겠지 혹은 이 정도면 충분히 내 어떤 상태값이 전달이 됐겠지 생각했는데 도리어 그분들은 그 정도까지 이제 전달을 못 받다 보니까 뭔가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아 생각이 들고 동시에 이제 그거를 뭐 전달의 관점을 정말 말씀했듯이 시각적이거나 사례적으로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으면 이제 전달이 제대로 안 된다. 뭐 그런 어떤 어려움 같은 거는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실패 사례 그런 거 있죠. 뭐 계약을 이제 진행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계약이 이제 계획대로 이제 안 되거나 뭐 그 다음에 계획대로 안 돼가지고 실패된 거는 있죠. 네. 어떤 계획이었는데 어떻게 실패하셨나요? 네. 어떤 게 있었냐면 정말 처음에 어린 시절에 이제 성수동 온 초창기 때였는데 그때 52억짜리인가 공장 이제 매매건을 이제 계약을 하기로 약속을 잡아놨어요. 그 당시에 엄청 큰 거. 엄청 큰 거. 대지 300평. 2000년대 중반에. 300평도 50억이면 300평 이상이네요. 평당 한 거의 1,000만 원 꼴이니까 500평 되는 것 같네. 아무튼 그 정도의 큰 어떤 거래였는데 그거를 토요일에 계약하기로 예를 들어서 한 월요일쯤에 토요일날 만나서 계약하기로 약속을 다 잡아놨어요. 근데 제가 초보 시절이니까 또 매매인 거고 얼마나 이제 기쁘고 동시에 이제 조마조마하면서 이제 했겠어요. 그리고 그게
맞아. 대지가 500평 정도 되는 거야. 네, 500평 정도. 결국 그 매수인도 나 알아. 내가 계약을 네. 못 했는데, 아무튼, 처음부터 다시 얘기하자면, 네. 대지 한 500평 정도 되는 큰 계약건이었는데, 토요일 날 계약하기로 약속을 다 잡아놨어요. 그래서, 토요일만 되면 내가 계약할 수 있고, 어떻게 계약해야 되지, 머릿속에 막 상상을 했는데, 한 목요일쯤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계약을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기로 했는데 네. 토요일 날 계약을 하기로 잡았는데 목요일 날 전화 와가지고 계약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목요일에 다른 부동산 통해서 이제 계약을 했던 거예요. 계약을 했던 거지. 그래서 그 토요일 날 또 계약을 하기로 한 이유는 뭐냐면 매수인이 뭐 골프 약속도 있고 비즈니스맨이다 보니까 무슨 약속도 있어가지고 빨리 계약을 못 하니까 난 주말에 한가할 때 계약을 하자 해서 사실상 계약 시간을 많이 이제 늦춘 거죠. 늦추다 보니까 토요일 날 이제 계약 날짜를 조정을 해서 만든 거지 사실상 원래는 좀 더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은 있긴 있었던 거죠. 그런 상태에서 목요일 날 다른 부동산에서 계약을 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며칠 잠 못 자고. 예, 그래서 정말로 며칠 잠을 못 잔 거예요. 며칠 잠을 못 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금액은 그냥 똑같은데 그냥 매도자가 못 참고 다른 데랑 해버린 상황이었던 건가요? 아니면 금액을 조금 더 높이 받은 것 같아요. 맞아요. 높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놓쳤는데 나중에 또 더 재밌는 얘기는 뭐냐면 한 몇 년 뒤에 저기 다른 부동산이랑 공동중개하기 위해서 이제 계약을 하러 이제 갔는데 사실상 그 공장 임대차가 내가 방금 전에 말한 놓친 공장에 임대차 계약하기 위해서 내가 임차인을 붙이는 거고 그쪽 부동산은 임대인을 붙이는 거였던 거죠. 그런데 또 임대인이랑 대화 나누다 보니까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어디서 본 것 같아 가지고 혹시 어디서 봤죠? 어디 이렇게 서로 얘기하게 됐어. 그런데 그분이 현대건설 자기 현대건설 출신이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서 그 임대인이니까 그때 매수한 사람. 예, 맞습니다. 그 매수인이 결국 현대건설 출신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시절 내가 알았던 분은 아니지만 지나가면서 봤던가 뭔가 막연하게 그런 거 있잖아요. 영감적으로 뭔가 이게 감적으로 본 듯한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든 아니 뭔가 이제 회사를 알게 마주쳤거나 그랬던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현대건설 이제 했거든요. 그랬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말씀했듯이 뭔가 이제 계약을 조금 더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가계약이든 혹은 뭔가 이제 일정에 대해서 좀 하고 또 혹은 시산말 단도리를 잘 치든가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했었는데 제가 조금 이제 초보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미숙해서 좀 놓친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뭔가 이제 매도인 작업을 계속적으로 잘 이렇게 이제 해야 됐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제 거기에 이제 결국은 그 매도인이 이제 회사긴 회사인데 약간은 관리인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뭔가 이렇게 매개체가 약간은 약한 면이 없잖아요. 있었던 거죠. 매도인을 대표님 직접 내가 하든가. 직접 했으면 사실 다른 데랑 툭 하기가 아무리 이게 법적으로 결속되는 게 없다 그러더라도 쉽지 않은데 그런 중간책을 통해서 연락하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조금 더 그런 약할 수밖에 없었다면 조금 더 이제 그런 면에 대해서 말씀했듯이 계속 컨택을 계속 해야 될 수도 있고 혹은 직접 회사에 미리 사전 브리핑식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매수인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해서 만나를 한번 가지면서 관계를 조금 더 직접적인 관계를 맺어놓고 갔을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더 안전장치를 계속 마련을 했으면 딜이 무산될 가능성이 떨어졌겠죠. 그리고 유성우님이 그렇군요. 혹시 대표님이나 회장님은 외로운 자리잖아요. 사람에 대한 실망이나 배신에 대한 경험은 어떠신지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이게 오늘 또 라이브 저희가 6시까지 라이브 방송인데 이 주제에 대해서 또 다음 박대방 라이브 때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죠. 배신이나 실망에 대한 경험 많죠. 있죠. 이야기를 그러니까 중개업이 또 사람
필연적으로 사람 상대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작은 배신부터 큰 배신까지 다양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력이 길면 길수록 해줄 얘기가 많을 것 같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그 박효충 회장님의 라떼 시절 중계 이야기 전달 들어봤는데 어떠셨는지 재미있으셨나요? 다음 박대만 라이브 때도 다음에 라떼 이야기 2부로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중개업하면서 사람에 대한 실망이나 배신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또 다른 주제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게스트분을 모실 예정이고요. 또 미리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긴 시간 라이브 방송 봐주시느라 수고하셨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